요즘 아내가 이상하다는 직감,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혼자만의 시간을 강조하는 행동, 말없이 멀어지는 시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감정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부부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이선미 상담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사례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며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돕고자 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행동이 사실은 가장 큰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인, 오해가 아닌 대화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샤워부터 향수까지 외모 관리가 달라졌다. 갑자기 아내가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전엔 아무렇지 않게 수수하게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머리를 매일 감고 피부에 로션을 바르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아내의 변화를 가장 먼저 화장대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엔 손도 안 대던 립스틱이 줄어있고 침대맡엔 새로운 향수병이 놓여 있었죠. 평소엔 외출할 때조차도 무심하던 사람이 출근도 아닌데 입술색을 확인하고 향수를 2겹씩 뿌리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 즉 다른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특히 중년 이후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게 마련인데 갑자기 다시 매력 어필에 신경을 쓰는 건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외도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흔적은 육체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샤워나 향수처럼 몸에서 나는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청결과 매력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반복적이고 일관된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엔 주말 아침이면 늘 같은 잠옷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면 퇴근 후 땀에 젖은 채로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샤워를 하고 거실에 나선다면 물론 자기 관리를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갑자기였고 누구를 위한 노력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내가 최근 들어 외모에 유독 신경 쓰고 있다면 그 이유가 정말 자기 만족 때문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 작은 향수 냄새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2. 집에만 오면 곧장 욕실, 몸에서 진실이 새어나온다.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집에 오자마자 곧장 욕실로 들어가는 아내.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모 씨는 어느 날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씻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욕실로 사라지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함께 저녁을 먹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씻곤 했던 아내였거든요. 사실 사람은 몸에 남은 흔적을 본능적으로 감추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이성과의 접촉이 있었던 날은 피부에 남은 향기나 채취, 심지어 작은 자국 하나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지워내려 하죠. 그 결과가 바로 귀가 후 즉시 샤워입니다. 중장년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랜 신뢰와 익숙함 속에서 서로의 루틴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상이 깨지고 불필요할 정도로 깔끔을 유지하려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개념을 넘어서 무언가를 지우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훨씬 고운 향기가 나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나왔는데 그 향이 집에 있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남편은 의심을 품게 됐죠. 그 향기는 결국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묻어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샤워를 자주 한다고 해서 모두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샤워 시간, 빈도, 그리고 씻는 순서까지 달라졌다면 예를 들어 귀가하자마자 팬티부터 세탁기에 넣는 모습, 머리를 2번씩 감는 습관, 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는 모습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면 그건 무언가 감추고 싶은 흔적이 있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집에 오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나요? 그 몸에서 새어나오는 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마세요. 3. 평소보다 너무 밝다. 만족의 기운을 감출 수 없다. 사람은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몸과 표정은 솔직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얼굴빛, 말투,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남편 몰래 동창 모임을 자주 나가며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을 터뜨리고 집안일도 가볍게 해치우며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남편과의 대화나 교감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여자로서 다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 만족감은 무의식적으로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성의 관심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꺼내는 자극이 되죠. 그리고 그 감정은 얼굴빛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표정뿐만이 아닙니다. 목소리 톤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가벼워지며 집안의 분위기조차도 이전보다 활기가 넘치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밝음은 배우자에게는 전혀 공유되지 않죠.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도 그 이유를 묻는 순간 애매한 웃음만 남는다면 그건 이미 내 옆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감정의 만족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건 누군가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아내는 요즘 어떤 모습인가요?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넘기셨다면 그 웃음이 정말 나와 함께한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밝은 웃음이 때로는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4. 피하려는 포옹. 식은 스킨십. 몸이 먼저 변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 사이라면 스킨십이 줄어드는 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분명한 변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하는 스킨십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평소 퇴근 후 아내를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작은 포옹 하나라도 하루의 마무리가 되는 듯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는 어깨를 툭 치며 피곤해라는 말로 몸을 비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변화는 없었고 심지어 손만 스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불편한 기운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감정이 멀어졌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와의 신체적 교감이 있은 이후 그 죄책감과 비교가 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와의 스킨십은 거북해지고 기존의 습관이 의도적인 회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상대가 내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따뜻했던 손길을 거부하고 잠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등을 돌린다면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단절이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에게서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너와 닿고 싶지 않아라는 무언의 거절. 그것이 지속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스킨십이 어색해지고 마치 허락을 구해야 하는 행동처럼 느껴질 때 이미 뭔가 달라진 거죠.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랑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손끝마저도 얼어붙게 마련입니다. 5. 대화 중 갑자기 남과 비교. 감정은 입 밖으로 샌다. 중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는 내 남편은 마리아로 시작되는 비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단번에 드러나죠. 인천에 사는 60세 정모 씨는 최근 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묻어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는 아내 생일도 챙기고 데이트도 한다더라는 말을 툭 던진 겁니다. 그 순간 정 씨는 그 말의 이면에 감춰진 누군가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바람이나 질투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누군가를 보고 비교하고 심지어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가장 깊은 감정의 조각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특히 중년 이후 부부관계가 일상에 묻히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 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나 관심은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기준점이 되어 지금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교가 반복될수록 상대는 위축되고 상대방은 점점 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무심코 던진 말이 나중엔 노골적인 감정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씨는 부인 데리고 여행도 잘 다닌다던데. 당신은 왜 늘 말투가 뾰족하니?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는 감춰진 감정이 이미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화 중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거나 누군가와의 비교가 점점 노골적으로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들은 사실 이미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곳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6. 집에 오자마자 정리정돈 죄책감의 그림자. 한동안은 어질러진 집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만 들어오면 정신없이 정리정돈을 시작합니다. 바로 신발장을 고치고 쿠션 방향을 바꾸고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고. 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면 단순한 생활 습관의 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7세 윤 씨는 아내의 청소 습관이 바뀐 것을 느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주말에 한 번쯤 정리하는 정도였던 아내가 이제는 퇴근하자마자 가방도 안 풀고 걸레부터 잡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엔 집안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열심은 남편과의 소통보다 더 우선시되었고 아내는 청소 중에는 말도 걸지 말라는 식으로 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무언가로 씻어내고 싶을 때 사람은 환경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특히 감정적 배신, 즉 외도 이후에는 죄의식을 외적인 정돈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을 물리적인 청소로 해소하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변화가 행동으로 쉽게 옮겨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습관, 사소한 일상 속 변화에서 가장 큰 단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정리정돈이 혼자만의 시간과 맞물려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말은 줄고 눈을 피하고 자꾸 바쁘다고 말하며 거리를 두려 한다면 그건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요즘 집안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정리된 집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집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7. 혼자 있고 싶다며 벽을 쌓는다. 감정적 거리의 신호.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0세 최 씨는 요즘 아내가 자꾸 혼자 있으려 한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TV를 함께 보거나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곤 했는데 요즘은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이유를 물을수록 짜증과 짧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성관계가 시작되면 사람은 감정의 무게 중심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피곤해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 하고 이유 없이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라는 말이 반복되며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정서적 거리감이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턴 대화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보다 등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혹시 요즘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고 식사 후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말에도 혼자 외출하려 하지는 않나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몸이, 행동이, 표정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벽은 말 한마디 없이도 쌓입니다. 그 벽이 높아지기 전에 마음을 살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바람의 시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상함에서 비롯됩니다. 샤워 습관이 바뀌고 외모에 신경을 쓰며 말투와 눈빛이 달라지는 그 순간들. 그건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감정의 거리, 스킨십의 변화, 대화 속에 스며든 낯선 이름들. 모두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진심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있다면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부터 점검해보세요. 의심보다 중요한 건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